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남자친구의 고백으로 시작된 인연이라 그런지 조심스럽고도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남자친구와 사귄 지 딱 4달이 지나던 무렵이었어요. 설레는 마음과 조심스러운 마음이 뒤섞인 채로 하루하루를 보내던 중 우연한 자리 하나가 만들어졌는데요. 남자친구의 절친 셋을 만나기로 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이어져 오던 관계로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절친 사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낯선 사람들 사이에 홀로 놓인 채 마치 이방인이 된 듯한 기분이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는 제법 무르익었고 술잔이 오가는 사이 웃음소리도 자연스럽게 커졌어요. 잔은 쉴 새 없이 채워졌다가 비어지기를 반복했고 그 흐름을 깨듯 누군가의 말이 불쑥 끼어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김영준이었어요. 한껏 달아오른 얼굴로 마치 오래 묵혀둔 이야기를 꺼내놓듯 말문을 열었는데요. 소연이보다 성격이 훨씬 좋다. 역시 여자든 남자든 성격이 좋아야 한다니까. 순간 테이블 위의 공기가 미묘하게 흔들렸어요. 처음 듣는 소연이라는 두 글자가 귓가에 먼저 스며들었고 이야기가 이어지기도 전에 그 이름이 마음 한켠에 남았습니다. 순간 남자친구의 눈빛이 달라졌는데요. 웃음기가 순식간에 걷히면서 표정이 조용히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곧 남자친구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걔 얘기는 왜 꺼내고 그래? 낮고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그만하라는 분명한 신호가 담겨 있었어요. 문제는 눈치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술 기운이 그 선을 지워버린 것인지 김영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엄마랑 연을 끊으라고 하는 게 정상이 아니잖아. 요즘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던데 수연이가 딱 그런 거잖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엄마랑 연을 끊고 살라니. 그거 아니면 절대 결혼 안 하겠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말이 이어질수록 테이블 위의 공기는 점점 묘해졌어요. 저는 말없이 잔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들어서는 안 될 이야기를 엿들은 것만 같은 불편함과 이미 모든 걸 들어버렸다는 자각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한마디로 더 잘 헤어졌다 그 말이야. 그러게 우리가 소연이 걔랑 헤어지라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 뭐하러 3년이나 만나면서 시간을 끌었어. 3년이라는 말이 이상하리만큼 깊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김영준이 시선을 돌려 저를 바라봤어요. 그러더니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오히려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딱 보니까 현지 씨는 정상으로 보이네요. 칭찬이라면 칭찬이었겠지만 저는 그 말이 선뜻 기쁘게 들리지 않았어요. 누군가의 이야기가 그 칭찬의 밑바닥에 깔려 있었고 남자친구의 굳어진 얼굴은 그 이야기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무거워진 분위기는 좀처럼 거칠 줄 몰랐어요. 웃음소리가 오가던 자리가 어느새 어색한 침묵으로 채워졌고 남자친구는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잔을 들었다 내려놓고 시선을 어딘가에 고정한 채 그저 앉아 있었는데요. 그 옆모습이 낯설 만큼 굳어 있었습니다. 결국 김영준이 그제서야 분위기를 눈치챈 것인지 손을 내저으며 사과했어요. 술김에 제가 괜한 말을 한 것 같네요. 나는 그냥 현지 씨가 훨씬 낫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 뿐이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민재야, 기분 나빴다면 미안하다. 남자친구가 짧은 한숨을 토해내다가 입을 뗐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난 현지랑 단둘이 얘기 좀 할게. 알았어. 현지 씨, 진짜로 별 뜻은 없었습니다. 아, 네. 김영준의 말에 제가 짧게 대답을 하고 미소를 유지하려 노력했어요. 잠시 후 우리는 자리를 옮겼습니다. 자리를 옮긴 곳은 조금 전보다 훨씬 조용했어요. 번잡한 자리에서 빠져나와
나란히 앉았는데도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남자친구는 테이블 위에 팔을 올린 채 어딘가를 내려다보고 있었고 저도 딱히 먼저 입을 열 수가 없었어요. 아까 그 자리에서 흘러나온 이름 하나가 아직 공기 중에 떠돌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이윽고 남자친구가 조용히 한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성격 차이로 헤어졌어. 자기한테 미리 말 못했던 건 솔직히 그런 소리 들어봤자 좋을 거 하나 없다고 생각했어. 생각해봐. 전 여친 얘기 꺼내서 좋을 게 뭐가 있겠어. 거기다 걔랑 3년이나 만났다 보니 자기가 알면 신경 쓸 것 같았어. 그 말에는 변명도 회피도 담겨있지 않았어요. 그냥 솔직한 말이었습니다.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숨긴 것과 같은 건 아니라는 걸 저도 모르게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미리 말 못해서 정말 미안해. 남자친구의 눈에 미안함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뭐라 답해야 할지 금방 떠오르진 않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그가 왜 그 이름 앞에서 그렇게 쉽게 굳어버렸는지 그제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남자친구가 감정을 앞세우지 않으려는 듯 천천히 말을 고르면서 이어나갔습니다. 이수영 걔가 좀 이상했던 게 자기는 시집살이 그런 거 질색이라면서 결혼해도 시댁은 안 갈 거라는 거야. 그러면서 양가 부모님은 각자 알아서 챙기자고 하더라고. 그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오래된 기억을 다시 꺼내 들여다보는 것처럼 눈빛이 잠시 먼 곳을 향했습니다. 근데 그럴 거면 결혼을 왜 하겠어? 진짜 어이가 없어서 그건 안 될 것 같다고 했지. 그랬더니 그럼 나랑 결혼 못 하겠다는 거야. 말 끝에 쓴웃음 같은 게 스쳤어요. 황당함과 허탈함이 뒤섞인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헤어지게 됐어. 요즘 이기적인 사람 많다고 듣긴 했는데 막상 겪어보니까 진짜 충격이더라고. 저는 말없이 듣고만 있었어요. 괜한 말을 끼워 넣어 흐름을 깨뜨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가 꺼내놓는 이야기는 오래 닫아두었던 서랍을 억지로 여는 것 같은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가 저를 바라봤어요. 영준이 그놈이 괜히 말을 꺼내서 사달을 만들었네. 근데 이미 다 잊었어. 헤어질 때 완전 정이 떨어졌거든. 그러니까 신경 쓸 거 없어. 고개를 살짝 숙이며 건넨 말이었는데 그 안에 담긴 무게가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제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괜찮아. 단 한마디였지만 진심이었어요. 그날 밤 이후로 우리 사이에 달라진 것은 없었어요. 오히려 그 대화가 어떤 매듭 하나를 풀어낸 것처럼 서로를 향한 마음이 한층 더 편안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감춰진 이야기가 드러났을 때 생길 수 있는 균열 같은 건 우리 사이에서는 끝내 생겨나지 않았어요. 저는 남자친구 안에서 전 여친의 흔적을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찾으려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찾을 것이 애초에 없었어요. 습관처럼 튀어나오는 이름도 무심결에 비교하는 말도 과거가 현재 위로 불쑥 고개를 내미는 일도 없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지나간 시간은 그저 지나간 것으로 두고 오롯이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자연스레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자친구가 먼저 조심스레 운을 뗐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집부터 인사 갈까? 다음 주에? 예상치 못한 말에 저도 모르게 되물었습니다. 왜? 싫어?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 거기다 이것저것 준비할 것도 많고 옷도 사야 할 것 같고. 그냥 인사드리는 건데 준비할 게 뭐가 있다고 그래. 옷은 저번에 입었던 까만 재킷 있잖아. 그거 걸치고 어울리는 바지 입으면 되잖아. 쇳불도 당김에 빼라는 말도 있듯이 결혼 이야기 나왔을 때 빨리빨리 해야 모든 게 순조롭게 풀리기 마련이야. 사실은 엄마가 빨리 보고 싶다고 하셔서 그래. 어머님께서?
그게 몇 달 전에 우리 둘이 백화점 간 적 있잖아. 그때 엄마가 우리를 봤던 모양이야. 진짜? 어. 근데 혹시나 데이트에 방해될까 싶어서 그냥 지나치셨대. 그 이후로 계속 데리고 오라고 난리도 아니야. 남자친구가 뒷머리를 긁적이며 멋쩍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표정이 어찌나 사랑스럽던지 망설이던 마음이 어느새 스르르 풀려버렸어요.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거면 인사드리러 가야겠네. 진짜지? 그럼 엄마한테 말해놓을게. 근데 나를 이미 보셨다고 하니까 괜히 더 긴장이 되네. 긴장될 게 뭐가 있어. 그냥 간단하게 밥 먹으면서 얘기하면 되는걸. 얼마 뒤 드디어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남자친구 집 문 앞에 선 순간 심장이 제멋대로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문이 열리던 바로 그 찰나였어요. 남친 어머니는 인사를 받기도 전에 저를 위아래로 천천히 훑어봤어요. 그 시선은 하나하나 짚어가듯 또렷하고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이내 남친 어머니 입에서 뜻밖의 말이 흘러나왔어요. 근데 몇 달 전에 봤던 그 사람이 맞는 거니? 엄마, 그 사람이 맞다니요. 아니, 내가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 그때랑 많이 달라진 것 같아서 그렇지. 시간이 많이 흐르지도 않았는데 달라질 게 뭐가 있어요. 그때는 지금보다 날씬해 보였는데 진짜 이상하네. 암튼 반가워요. 씩 웃으며 들어오라 손짓을 했는데 그 뒤로 혼잣말인 듯 아닌 듯한 말 한마디가 조용히 따라붙었습니다. 우리 빈재가 잘해주나 보네. 그새 살이 많이 쪘어. 하긴 우리 아들 같은 사람이 세상에 없긴 하지. 남자 잘 만나서 아주 행복한가 보네. 황당함을 채 추스르기도 전에 남친 어머니가 다시 말을 이었어요. 그나저나 말 편하게 해도 되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가늠조차 되지 않아 어물어물 자리에 앉았는데 남친 어머니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자연스럽게 화제를 바꿨습니다. 민재야, 내 친구 중에 길순이라고 있잖아. 아, 엄마 고향 친구분이요? 그래, 그 길순이. 그 길순이 딸이 어마어마하게 뚱뚱하다고 했잖아. 그때 너한테 사진 보여주니까 너도 뚱뚱하다고 질색했고 말이야. 갑자기 그 사람 얘기는 왜 꺼내는 거예요? 남자친구가 미간을 찌푸렸지만 남친 어머니는 이미 신이 나서 말을 이어갔어요. 뚱뚱해서 고민이 어마어마했거든. 근데 요즘은 병원에서 무슨 다이어트 주사를 처방해준다는 거야. 그거 맞더니 순식간에 15kg나 빠졌다지 뭐니. 15kg나요? 대단한데요? 두 눈을 반짝이며 덧붙이는 남친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열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나도 잘은 모르는데 그게 식약처에서 허가도 난 거라 아주 안전하다고 하지 뭐야. 들어보니 미국의 유명한 사람들도 다 그걸로 살을 뺐더라고. 다이어트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자 남자친구가 슬쩍 저를 곁눈질하며 눈치를 줬어요. 엄마, 예비 며느리 첫 인사 왔는데 그런 얘기는 그만하시죠. 내가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 현지도 그거 맞으면 어떨까 해서 그렇지. 네? 저도요? 어찌나 놀랐던지 토끼눈이 되어버렸습니다. 병원에서 만병의 원인이 비만이라고 하니 걱정이 돼서 그래. 여자가 살이 찌고 그러면 임신도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 엄마, 현지 정도면 보기 딱 좋은데 무슨 그런 소리를 하세요. 현지야, 우리 민재가 하는 말 고지 곧대로 들으면 안 된다. 남자들이 딱 보기 좋다고 하는 말은 살이 쪘다는 말을 돌려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가 살이 쪘다는 소리인 거지. 엄마, 그만하시라니까요. 난 그냥 걱정돼서 말한 것뿐인데 기분 나빴다면 미안하다. 남친 어머니가 급히 사과를 건넸고 저도 어색한 웃음으로 그냥 넘겼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말이겠거니 원래 표현이 조금 직설적인 분인가 보다 하고 말이죠. 불편한 감정이 가슴 한켠에 무언가를 남겨두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이름 붙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도
기막힌 일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시간이 흘러 남자친구가 우리 집에 인사를 드렸고 몇 달 뒤 상견례 날짜까지 잡아둔 상황이었어요. 모든 것이 순서대로 맞물려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은 남자친구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가볍게 말을 꺼냈어요. 내일 주말이라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준다고 하는데 같이 밥 먹을까? 엄마가 자기랑 친해지고 싶은가 봐. 솔직히 말하면 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첫 인사 때의 기억이 아직 선명하게 남아 있었거든요. 하지만 결혼할 사이인데 언제까지 거리를 둘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마음을 열고 다가가야 한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한 날이 되어 남자친구 집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이었어요. 왔니? 근데 너 그새 살이 더 쪘다. 아침에도 몸무게 재봤는데 그대로였어요. 아마도 요즘 피곤해서 얼굴이 조금 부었나 봐요. 아니지. 피곤하면 오히려 살이 빠지기 마련인데 딱 봐도 몸이 불었네. 엄마,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안 그랬어요. 현지 말대로 조금 부은 것 같아요. 남자친구가 옆에서 거들었지만 남친 어머니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속으로는 이미 불편함이 차올랐지만 표정만큼은 애써 다잡았어요. 부은 거 그대로 두면 살이 되는 거 알지? 드레스도 입어야 하는데 관리 좀 해야겠다. 평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망치면 속상할 거 아니야. 내 친구들 며느리들 보면 엄청나게 관리해서 그런지 다들 예쁘더라고. 결혼식 날 뚱뚱한 신부가 되면 절대 안 된다. 대주먹에 진주 목걸이 같은 꼴이 되면 우리 모두 얼마나 창피하겠어.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한마디 한마디 쌓일수록 점점 더 불편해졌습니다. 저는 키 164에 52kg입니다. 지금껏 그 몸무게를 넘은 적이 없었고 항상 유지하는 중이었어요. 누가 봐도 뚱뚱한 체형은 아니었는데 남친 어머니 눈에는 제가 뚱뚱해 보이는 모양이었습니다.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았어요. 받아들이려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말들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으니까요. 결국 그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더는 그냥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야, 어머님은 왜 자꾸 나보고 뚱뚱하다고 하시는 거야? 남자친구가 미간을 찌푸리며 잠시 말을 고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그게 자기도 알다시피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셔서 엄마가 혼자 나를 키우셨잖아. 그때 엄마 나이가 30 초반이셨대. 젊은 여자 혼자 아들을 키우며 살다 보니 만만하게 보는 사람도 많았다나 봐. 엄마가 언젠가 얘기를 해준 적이 있었는데 전에 일하던 곳에서 남직원이 자꾸 이런저런 하소연을 하더래. 그래서 엄마는 아무 생각 없이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도 해줬다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은 엄마가 자기를 좋아한다고 착각하고 난리가 났대. 그 사람 혼자 착각해서 엄마랑 만나고 있다는 거짓 소문까지 냈다나 봐. 어떻게 알게 된 건지 급기야 그 남자 아내가 회사까지 찾아와서 엄마 머리채를 잡았대. 진짜? 너무 억울하셨겠다. 맞아. 그래서 엄마가 억울하다고 했지만 그 아내라는 사람이 네가 여지를 줬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어디서 유부남을 꼬시냐고 하면서 상간녀 취급을 했다나 봐. 결국 엄마가 회사를 그만뒀대. 그 일로 큰 충격을 많이 받으셨는지 그 이후로 말투도 직설적이고 날카롭게 바뀌었다고 하더라고. 남자친구의 목소리에는 어머니를 향한 연민이 잔잔히 깃들어 있었습니다. 여자 혼자 자식 키우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잖아. 얼마나 힘드셨을지 가늠조차 안 되더라고. 물론 자기 기분 나쁜 건 당연한데 그래도 조금만 이해해줘. 대신 내가 사과할게. 그의 말을 들으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자친구와 어머니가 살아온 길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을 거라는 건 짐작하고 있었지만 그 정도일 거라고는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거든요. 진짜 미안해. 내가 엄마한테 잘 말해볼게. 너무 서운해하지 마.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언젠가는 나아지겠지.
그렇게 마음을 내려놓으려 했거든요. 거기다 안타까운 사연까지 전해 들은 뒤로는 남친 어머니를 향한 마음이 한층 더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상처를 안고 살아온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낯선 말들이 조금은 다르게 받아들여졌거든요. 그러다 보니 남자친구가 집에 가자고 할 때마다 선뜻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머뭇거리다가도 결국은 고개를 끄덕이게 되었어요. 다시 초대를 받아 남자친구 집을 찾은 날이었습니다. 함께 둘러앉아 밥을 먹던 자리였어요. 남친 어머니가 소고기를 남자친구 쪽으로 자연스럽게 밀어줬어요. 우리 아들 소고기 많이 먹어. 그리고 곧이어 제 앞으로 샐러드가 가득 담긴 접시가 미끄러지듯 놓였어요. 여자는 채소 같은 걸 많이 먹어야 나중에 임신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관리하도록 해라. 소고기는 단백질이라 괜찮은걸요? 작은 목소리로 받아쳤지만 남친 어머니의 시선은 이미 다른 곳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말 나온 김에 하는 말인데 너 혹시 거울은 보고 있는 거니? 팔뚝이 천하장사 저리 가라잖아. 결혼 앞두고 관리해야 한다고 몇 번이나 말했잖니. 젓가락을 쥔 손이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할 말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할 말은 너무 많았지만 오히려 너무 많아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는 순간이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음식 냄새가 가득했지만 그 순간 입맛이라는 게 어디론가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그저 접시 위 채소들만 멍하니 내려다봤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잠시 후 남자친구가 콜라를 사오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힌 것을 눈으로 확인한 남친 어머니가 그제야 제 쪽으로 성큼 걸어왔어요. 그리고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엄지와 검지로 제 볼살을 집어 세게 비트는 게 아니겠어요? 이거 봐라! 이게 다 살이잖아! 살이 이렇게 많은데 부은 거라고 거짓말을 해? 내가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 너 살쪄서 진짜 미련해 보여. 내가 오죽하면 이러겠니? 방금도 우리 아들이 콜라 사러 나간다고 하면 네가 간다고 했어야지. 조금이라도 몸을 더 움직여야 살이 빠질 거 아니야. 어머님, 이 정도면 정상 몸무게인데 자꾸 왜 그러세요? 순간 볼이 얼얼해지면서 손끝이 닿았던 자리보다 그 뒤에 이어진 말들이 훨씬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내가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 저번에 백화점에서 봤을 때 그때보다 살이 찐 건 맞지? 그때는 회사에 큰일이 있어서 야근도 많이 하고 주말에도 나가서 일하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보다 3kg 정도 빠졌던 거예요. 그렇지! 거 봐라! 3kg 차이가 이렇게나 크다니까! 앞으로 노력해서 한 5kg 정도 빼도록 해봐. 네? 5kg요? 그러면 몸에 힘도 없고 너무 힘들어요. 지금이 제 몸에 가장 맞는 몸무게예요. 저는 더 줄이고 싶지 않습니다. 볼을 세게 잡았을 때 이미 그곳을 놔버렸어야 했는데 미련하게 거기에 있었는지 참 한심할 뿐입니다.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로 눈에 힘을 실어 토박토박 받아쳤어요. 그 바람에 남친 어머니의 눈빛이 싸늘하게 굳어졌고 팽팽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남자친구가 들어섰어요. 남친 어머니는 눈 깜짝할 사이에 표정을 갈아치우더니 능청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유, 배고프다. 얼른 마저 먹자. 남자친구는 아무것도 모른 채 접시 위에 고기를 태연하게 입안으로 밀어넣었어요. 그런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자니 밥을 먹을 의욕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건성으로 젓가락을 놀리다 슬슬 자리를 뜰 타이밍만 재고 있던 참이었어요. 그때 문이 열리더니 낯선 여자가 불쑥 들어섰습니다. 이모, 엄마가 김치 갖다 주래. 내가 가면 되는데 뭐 한다고 여기까지 왔어? 이모가 갓 담근 김치 좋아한다고 엄마가 빨리 가라고 해서 왔지. 거기다 오늘 예비 세연이 왔다고 하길래 겸사겸사 와봤어. 이중사촌 여동생이라고 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라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히 인사를 건넸어요. 동생은 배가 고프다며
곧장 식탁에 앉았는데 누가 봐도 작지 않은 체구였습니다. 그런데 남친 어머니 입에서 기막힌 말이 새어나왔어요. 우리 유리가 그새 마른 것 같네. 얼른 앉아서 밥 먹어. 냉장고에서 소고기를 꺼내 다시 불판 위에 올리더니 노릇하게 구워진 고기를 동생 접시에 수북히 쌓아주었습니다. 조금 전 제 앞으로 채소 접시를 밀어놓던 그 손으로 말이죠.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으면서도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동생이 허겁지겁 밥을 밀어넣다가 입을 뗐어요. 바로 서울역으로 가려고 하는데 빨리 먹고 가야겠다. 서울역으로 가다니? 일이 있어서 오늘 학교 가야 하거든. 기숙사에 하루 일찍 들어갈까 해. 마침 잘 됐다. 현지 네가 서울역까지 데려다주면 되겠다. 제가요? 우리 아들한테 들어보니 너 운전 잘한다며. 오늘도 차 가져왔지? 네, 가져오긴 했는데. 서울역까지 데려다줘. 그럴 수 있지? 흐뭇한 미소와 함께 한마디가 따라붙었습니다. 소화도 시킬 겸 잘 됐네. 직과는 전혀 다른 방향이었어요. 황당함을 꾹 누르며 남자친구를 돌아봤습니다. 그럼 민재 씨도 같이 가줄 거지? 우리 민재는 평일 내내 회사에서 일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거기 왜 데리고 가? 혼자 데려다주고 넌 바로 집으로 가면 될 것을. 어머님, 저도 평일 내내 회사에서 일했는걸요? 넌 여자고 우리 민재는 남자잖니. 나도 예전에 회사 다녀봐서 아는데 원래 남자가 여자보다 힘든 일을 더 많이 하거든. 근데 그렇게 말하면 쓰겠니? 피식 쓴웃음이 절로 새어나왔습니다. 남자친구도 그 기색을 알아챘는지 재빨리 끼어들었어요. 현지야, 나도 같이 갈게. 글쎄 현지는 바로 집으로 가면 되는데 피곤하게 뭐하러 따라가. 아무리 그래도 둘 다 오늘 처음 만나기도 했고 따지고 보면 제가 데려다 주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 전에 그곳을 박차고 나왔어야 현명했겠지만 남친도 우리 집에 인사를 드린 상황이다 보니 걸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이미 친척들에게도 남친이 인사하고 갔다고 말한 상황이어서 부모님 체면도 무시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을 하는 채 이종사촌 동생을 서울역에 내려주고 차 안에 둘만 남겨졌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한 번쯤 노력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남아있었는데 남자친구는 그런 제 마음을 산산이 무너뜨렸습니다. 동생의 뒷모습이 인파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던 순간 더는 억누를 수가 없었어요. 나 오늘 진짜 서운했어. 엄마가 유리 데려다 주라고 해서? 오빠 눈에는 그것만 보였나 보네. 그것만 보이다니? 아까 어머님이 소고기를 오빠한테만 밀어준 거 몰랐어? 근데 오빠는 전혀 아랑곳 없이 잘만 먹더라. 내 접시에 샐러드만 가득 담겨있는 것도 못 봤어? 아, 그랬나? 그건 내가 미처 못 챙겼네. 어머님 말이야. 먹는 걸로 왜 그렇게 차별을 하시는 거야? 그럴 거면 굳이 같이 밥을 먹자고는 왜 하신 거야? 거기다 그 살쪘다는 소리도 이제 정말 듣기 싫어. 이해하려고 진심으로 노력해봤는데 인내심이 바닥났어. 한껏 쏟아냈는데도 속이 풀리기는커녕 남자친구 입에서 나온 말이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사실 살 빼라고 할 수도 있지. 너 예전보다 살이 찐 건 사실이잖아. 엄마 말처럼 여자가 살찌면 임신이 잘 안 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그게 걱정돼서 잔소리 좀 하신 건데 이제 보니 대놓고 우리 엄마 험담을 하네. 오빠 지금 말 다 했어? 솔직히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이 어딨냐? 예비 며느리가 걱정이 돼서 유기농 채소까지 직접 준비해 주셨잖아. 말투가 조금 직설적이긴 해도 다 너를 위해서 그러신 거잖아. 근데 꼭 내 앞에서 우리 엄마 험담을 해야 속이 시원해? 그리고 말 나온 김에 하는 말인데 그 살 빼라는 소리가 그렇게 듣기 싫으면 빼면 되잖아. 한 3kg만 더 빼면 될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 나 같으면 어른한테 그런 소리 듣기 싫어서라도 뺐겠다. 까놓고 네가 게을러서 못 뺀 게 이 사달의 원인이잖아. 그 말이 귓가에 닿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얗게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오빠 지금 말 다 했어? 내가 틀릴 만한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네가 이해 좀 해주면 좀 좋아. 와, 이제 보니 모자가 아주 똑같구나. 결혼 없던 일로 할 테니까 우리 그만하자. 뭐? 겨우 이런 일로 헤어지자고? 너야말로 제정신이 아니구나. 오빠 같은 사람이랑 결혼해서 평생 고생하느니 그냥 혼자 사는 게 낫겠어. 얼른 차에서 내려. 그리고 앞으로 연락하지 마. 아니, 별일도 아닌 걸로 왜 이러는 거야?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 너 진짜 이상한 거야. 다 필요 없고 결혼이고 뭐고 전부 없던 일로 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그래도 결혼을 없던 일로 하는 건 너무하잖아. 우리 엄마 말투가 원래 그렇다고 내가 말했잖아. 네가 조금만 이해하면 되는 거라니까. 너네 엄마도 너도 다 지긋지긋하니까 당장 내려. 안 내리면 바로 지금 아빠한테 전화해서 데리러 오라고 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휴대폰을 집어드는 손이 이상하리만큼 차분했습니다. 그제야 남자친구가 울상을 한 채 차 문을 열고 내렸어요. 사이드 미러 속에서 그의 실루엣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그 사람을 믿고 함께할 미래를 그려왔던 제 자신이 한심하게만 느껴졌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휴대폰 진동이 끊임없이 울렸지만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집에 도착해 휴대폰을 꺼내든 뒤 한 채의 망설임도 없이 그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제가 완전히 마음을 닫고 강하게 나가자 두 모자가 그야말로 난리를 쳤어요. 전 남친 어머니가 다른 사람 휴대폰을 빌려 문자까지 보내왔습니다. 현지야, 내가 다시는 살 빼라고 안 할 테니까 헤어진다는 말 취소하렴. 난 그냥 네가 딸 같은 마음에 걱정이 돼서 그런 것뿐이야. 내 진심을 이렇게 못 알아주니 나도 서운하고 안타깝구나. 암튼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헤어진다는 말 없던 일로 하자. 문자를 읽으며 피식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상황에 딸 같아서 그랬다는 말을 꺼내다니 어처구니가 없다는 말로도 부족할 만큼 황당했습니다. 한동안 두 모자가 갖가지 방법으로 연락을 해왔지만 제 미래를 생각하며 끝내 마음을 돌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전 남자친구와 완전히 끝을 맺었습니다. 걱정이 되는 건 부모님이었어요. 전 남친이 이미 인사까지 다녀간 상황이었으니 상처를 받으실까봐 내내 마음이 쓰였거든요. 그런데 부모님의 반응은 예상과는 전혀 달랐어요. 이혼보다 파혼이 낫다는 말이 괜히 있는 줄 알아? 그런 집구석에 들어갔다가 평생 고생할 게 뻔한데 아주 잘했어. 전에 그 인간 친구들이랑 술 마신 적 있었는데 그때 친구 한 명이 그 사람 전 여친이 이기적이라 헤어졌다고 했거든. 무려 3년이나 만났는데 전 여친이 엄마랑 연 끊으라고 해서 헤어졌다고 했어. 그때는 전 여친이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돌이켜보니 그 여자가 아주 현명했던 거야. 그런 일도 있었어? 이제 보니 두 모자가 상습적으로 그랬던 거네. 진짜 잘 헤어졌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 그 이후로 저는 공부도 하고 하루하루를 다시 쌓아가며 일상으로 돌아가려 부지런히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어느 날은 친구들과 함께 카페에 들렀는데 한 테이블에 낯익은 얼굴이 눈에 들어왔어요. 전 남자친구 이민재가 다른 여자와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친구들에게 귓속말로 알려줬더니 눈들이 반짝이더니 이내 장난기가 가득 차올랐습니다. 그중 가영이가 가장 먼저 몸을 일으켰어요. 우선 저기로 자리 옮기자. 그럴까? 그럼 내가 뒤돌아 앉을 테니까 니들이 좀 도와줘. 방금 내가 말했던 대로 그대로만 해주면 돼. 가영이 목소리가 제일 크니까 가영이 너가 하면 되겠다. 내가 그런 거 아주 잘하니까 걱정하지 마. 친구들과 자리를 옮겼고 저는 등을 돌리고 앉았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가영이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고 친구들이 약속이나 한 듯 목소리를 높이며 웃어댔습니다. 평소와는 달리 소란스러움이 더해졌고 그 중심에는 가영이가 있었어요. 현지야, 너 그때 만났던 이민재인가 하는 그 인간 말이야. 걔네 엄마가 너한테 살 빼라고 하면서 볼까지 비틀면서 세게 꼬집었다면서. 세상에 그런 정신나간 아줌마가 어딨다니? 그동안 전 여친들이 이민재랑 결혼 앞두고
도망간 게 한두 번이 아니라며. 그러게 너도 도망 나오길 진짜 잘한 거야. 그런 인간이랑 결혼했어 봐. 그 정신 나간 엄마까지 합세해서 얼마나 힘들게 했겠어. 너 정도면 정상 몸무게인데 살을 빼라고 예비 며느리 볼을 꼬집는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니? 그때 엄마 편을 들던 이민재도 제정신이 아니라니까? 세상에 또라이들이 많다고 하던데 다시 생각해봐도 소름 끼친다. 등 뒤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슬쩍 돌아보니 이민재 커플이 우리 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순간 가영이가 한술 더 떠 아는 척을 했어요. 어머! 이민재 씨 맞죠? 우리 현지랑 파혼한 이민재 씨. 제가 현지 인스타에서 사진 봐서 얼굴만 봐도 딱 알거든요. 현지야, 이민재 씨 맞지? 그 순간 어디서 그런 용기가 솟아났는지 저도 모르게 고개를 돌렸고 이민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오랜만이네. 그 말 한마디를 뱉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가영이가 곧장 이어받았어요. 그럴 줄 알았다니까. 근데 진짜 세상 좁네요. 이렇게 만나다니 신기하기도 해라. 저기 근데 여자친구분은 이민지 씨 어머니가 살에 집착해서 예비 며느리 볼을 세게 꼬집고 그런 거 혹시 알고 있어요? 여기 제 친구가 현지인데 얘 보고 뚱뚱하다고 하면서 억지로 불러놓고 풀떼기만 주고 그랬다니까요. 근데 지금 여자친구분이 현지보다 몸무게가 더 나가 보이는데 이민재 씨 어머니 만나려면 서두르셔야 해요. 안 그랬다가는 제 친구처럼 봉변당하실걸요? 여자친구의 얼굴이 순식간에 울그락불그락 변했습니다. 그러더니 자리를 박차고 카페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녀가 사라진 뒤 이민재와 우리 사이에 잠시 실랑이가 벌어졌는데 카페 사장님이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자 이민재도 결국 입을 다물고 나가버렸습니다. 시간차를 두고 우리도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카페를 나서던 순간 누군가 종중 걸음으로 다가오더니 고개를 꾸벅 숙였습니다. 저기 정말 감사합니다. 자세히 보니 이민재 여자친구였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안타까워 보여서 기회를 드린 것뿐인데 눈치 빠르게 알아채셨으면 그걸로 된 거죠. 그래도 그냥 모른 척하고 가실 수도 있었을 텐데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사실은 이민재 엄마가 저한테도 살 빼라고 계속 그러고 있거든요. 이민재가 잘 중재하겠다고 해서 참고 또 참았는데 아까 전 여친분이 겪었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은인으로 생각하고 살겠습니다. 몇 번이고 거듭 인사를 하고 돌아서는 그녀의 뒷모습을 한동안 바라봤어요. 그녀가 제게 명함까지 건네는 바람에 저도 전화번호를 알려줬더니 나중에 결국 이민재와 헤어졌다며 기프트콘으로 감사 선물까지 보내왔습니다. 그렇게 5년이란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 뒤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평온한 일상 속에서 가끔씩 그때 이민재와 결혼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불현듯 스칠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등줄기가 서늘해지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사람을 만난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시간도 감정도 그리고 때로는 인생의 방향까지도 말이죠. 상대방 한 사람이 아니라 그가 살아온 세계 전체와 마주하는 일이기에 설레는 마음만큼이나 차분히 들여다보는 지혜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것도 능력이지만 아닌 사람을 일찍 알아채는 것도 그에 못지않은 지혜라는 걸 그 일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으니까요. 아닌 걸 알면서도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차마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누구도 대신해서 살아주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결국 그 선택의 무게를 온전히 짊어지는 건 언제나 나 자신이니까요. 아니다 싶을 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게 어쩌면 가장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